질문을 받을 생각인데 틀린 거 찝찝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오케이. 3번은 뭐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에 4번 7번에 1번 그 다음에 8번에 5번 뭐 사실 쉬운 것들이 있었지. 9번 2번 이런 건 쉬웠잖아. 10번 같은 경우도 좀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11번도 사실 좀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 11번에 2번 이거를 얘기. 12번은 좀 쉬웠고 12번은 4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한 3, 4문제 정도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3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 10번이랑 11번은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할 거 있어요? 5번 오케이. 5번도 할게요. 자, 5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딱히 없어요. 7번도 할게요. 좋아요. 오케이 좋아. 그래서 쭈르륵 한번 보자. 일단 뭐 1번은 괜찮다는 얘기죠. 그냥 돌림평형하고 디귿 같은 게 당연히 기억 당연히 맞겠고 받침대 A를 이렇게 하면 된다.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 내가 얘기할 거는 일정한 속력. 이거 무슨 말이야? 알짜임이 0이다.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니겠지. 여러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3번 질문 나온 3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줄이 실이 한 번 끊어져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몇 번 바뀔까? 한 번 바뀌어요.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B 같은 경우는 일단 A가 4M으로 무거우니까 A는 아무래도 쭉 내려가겠고요. 계속 B는 끌려 올라가다가 어떻게 될까? 이게 빠꾸하는 그런 느낌이겠구나. 사이즈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면을 2개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릴 때 4분면 2개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자 B 같은 경우 우리 B의 속력 나와 있는데 처음에 정지 출발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0 초에 우리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 플러스 V0까지 왔다 이거야. 자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언제 끊어져요? T0에 끊어져요. T0일 때 실이 끊어진다. 그럼 가속도가 바뀌죠? 그죠?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뀌어야 된다는 일단 얘기다. 그 다음에 T0부터 T0 했던 속력 V0인데 3T0일 때 속력 V0래요. 자 그러면 3T0일 때 속력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속도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 가속도 없을 수가 있나요? B가 근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경사면이기 때문에 B는 가속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 V0는 아니었고 마이너스 V0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 0이 될 거냐? 이 T0인 순간 속도는 0이 될 것 같다. 왜? 왜냐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T0부터 3T0까지의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는 일정해요. 그래서 직선 형태로 나와야 되고 T0와 3T0에서 T0에서 플러스 V0, 3T0에서 마이너스 V0이기 때문에 그 중간 시간 2T0에서는 평균값 0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인지를 좀 해주세요.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처음 그래프, 처음 T0까지의 기울기를 뭐 플러스 A라고 한다면 T0부터 3T0까지 기울기는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B 혼자 줄이 끊겼을 때 빗면에 의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질량 EM이라니까 EMA라는 중력에 의한 힘을 받는 거야. 뭔지 이해됐죠? 근데 A는 어떤 힘을 받아요? 플러스 4mg라는 중력에 의한 힘을 받잖아. 자 줄로 묶였을 때는 어땠죠? 줄로 묶였을 때는 얘네들이 가속도가 개전체의 가속도가 얼마였어요? 플러스 A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플러스 4mg가 있고요. A가 받는 거. B의 중력에 의한 힘은 운동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EMA. 이거 괜찮을까요? 왜 마이너스 EMA야? 얘는 줄이 끊겼을 때 B 혼자 있을 때 이때 마이너스 A가 가속도거든. 그러면 중력에 의한 힘은 마이너스 EMA라고 볼 수 있고 A 중력은 플러스 4mg라고 볼 수 있지. 더하면 개전체 할장이 플러스 4mg 빼기 EMA고 얘는 질량 전체 질량 얼마입니까? 6m이고 가속도는 플러스 A인 상황이죠. 이 항에서 정리하면 4mg가 8ma가 돼서 A는 2분의 1g로 좀 간단하게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디귿이 일단 맞고요. 니은이 일단 맞고요. 니은 맞는 것이 확인됐고, 그 다음에 V0, T0, 0부터 이 T0까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 속도시간 그래프 밑부분 넓이 구하면 변이가 나오겠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2T0 곱하기 높이 V0. 그냥 V0, T0네요. 예, 맞다. 이건 맞다. 기억 맞는 말. 0부터 뭐라 했니? T0부터 3T0구나.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지, 그것도? 이동거리. 우리 변이 말고 변이가 아니라 이동거리다. 내가 지금 이상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미안합니다. 뒤로 가게 좀 해보자. 뭐 했냐? 그러니까 이해됐죠? 내가 이상한데 표현했는데 T제로부터 3T0인데 이 작은 직각삼각형 하나가 2분의 1 V0 T0잖아요. 그거 절대값 2개. 그래서 V0 T0가 될 것 같고, 기억 맞는 말이고. 디귿 F0는 뭐냐면, F0는 끊어지기 전에 장력이래요. 자,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는 그럼 얼마예요? 플러스 A. 자, 끊어지기 전에 장력. 자,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F0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마이너스 EMA는 그대로 있겠죠? 이랬을 때 얼마야? B는 가속도가 플러스 A였습니다. EM 곱하기 플러스 A. 이 항에서 정리하면 F0는 4MA인데 A가 얼마였죠? 2분의 1 G여서 얘는 4M 곱하기 2분의 G, EMG입니다. 그래서 기니 D 답은 5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좋은 문항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속도시간 그래프를 직접 디자인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보를 안 가르쳐 줄 때 속도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나올까? 가속도의 변화 B가 나와. 처음에 뭐 가속도를 플러스 A라고 하면 나중 가속도를 마이너스 A라 잡는지, 뭐 마이너스 2A라 잡을지, 뭐 처음 가속도의 몇 배가 되는지를 설정을 하면 운동방정식 문제 풀 때 유리하게 됩니다. 속도시간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이 안 그려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 3번에 대한 설명 좀 이 정도 해봤고요.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위치시간 그래프가 뜬금없이 나왔다. 위치시간 그래프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일단은 기울기 속도. 처음에는 플러스 10m/s였고요. 나중에는 부호가 바뀌었어. 마이너스 5m/s로 바뀌었어요. 벽에 갖다 박았거든. 이렇게 됐죠. 그쵸? 얘 처음에 운동이 얼마였지? 0.2. 그래서 0.2 곱하기 처음이 0.2 곱하기 10kg/s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0.2 곱하기 마이너스 5kg/s로 바뀌었다. 나중 0.2 곱하기 마이너스 5 빼기 0.2 곱하기 10 하게 되면 0.2 곱하기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에요. 절대값 취하면 3, 1번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위치시간 그래프를 주는 이유는 보통 속도, 기울기로 속도를 구해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간격시간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데, 간격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였지? 상대 속도였다는 거, 그런 문형도 있다는 거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오른쪽에 7번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7번. 자, 여기서 뭐 질량이 달라. 근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잖아. 자, 운동 에너지랑 관련된 게 뭐였죠? 알짜 힘이 한데, 그냥 일이 아니고 알짜 힘 일인데, 이때 다른 힘이 없죠. F 이동거리 얼마야? L F L 같네. 질량이 다른 거는 약간 이제 페이크야. 질량은 다르지. 질량은 다른데, 근데 알짜 힘은 똑같잖아. F로. 그럼 그냥 똑같은 거예요. 1대1 이런 식으로. 요거 되게 좋은 페이크니까 낚이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10번은 제가 그냥 질문을 안 받았어도 그냥 이건 어려웠을 거라 상정하고 생각했어요. 맞죠? 이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서 단서를 뭘 줬어요? 시간은 갖고 이거 줬지, 그치? 자, 시간은 갖고, 시간이랑 근데 뭐 줬냐면 이동거리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평균 속력의 비를 알 수 있고, 뭐 직선은 등가속도 직선은이었으니까 평균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가만히 놨으니까 처음 속력을 P점의 속력 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Q점의 속력 V라고 일단 할 수 있겠지. 평균 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등가속도 직선이니까 2분의 V였었습니다. 그죠? 2분의 V로 T라는 시간을 가면 이게 얼마냐? L, 이 변이의 크기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맞죠?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여기서 얘는 Q에서 R까지 V로 출발해서 V로 끝나잖아. 등속 직선 운동이죠. 평균 속도는 V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 속도가 똑같지. 근데 걸린 시간 T라며.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야? 변이 크기가 2L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L인데 걸린 시간은 T로 똑같거든요. 그래서
2분의 V 곱하기 T가 L인데 T 곱하기 요게 2분의 3L이다. 뭐 V 프라임이라 해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V 프라임은 2분의 V에다 몇 배 한 건가요? 우리 2분의 V 곱하기 T는 L이야. V 프라임 곱하기 T가 2분의 3L이야. 자 우변이 2분의 3배가 되려면 좌변도 2분의 3배가 되면 되겠지. T는 동일하죠? 그럼 얘는 2분의 V에 2분의 3을 곱한 4분의 3V입니다. 자, 얘 평균 속도가 얼마라고? 4분의 3V인데 등가속도 직선이잖아. V로 시작해서 2분의 V로 끝난 모양이다.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Q에서 R까지 거리는 2L이다. 확인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P랑 S랑 보면 자, 여기서 위치 에너지 얘 높이 H라 해볼까요? 얘는 P점 MGH고 운동 에너지 0이잖아요. 그죠? 자, 그 상태고 그 다음에 얘는 Q점에서 위치 에너지 여기고 운동 에너지 MGH지. 맞지? 역학적에는 고정되니까. S점에서 속력 2분의 V라 했다. 그러면 속력이 절반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mgh고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4분의 3 mgh. 그래서 높이가 4분의 3 h입니다. 근데 P점의 높이는 h고요. S점은 4분의 3 h죠. 3분의 4배 맞겠네요. 질량은 똑같을 테니까. 그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 Q까지 속도 얼마 변했어요? 플러스 V만큼 변했고요. 0에서 V까지 시간을 T 걸렸다고 치면 R에서 S까지 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V만큼 변했고 T 걸렸다고 치면 절대값 취하면 2배가 되는 게 맞네요. 기니 답은 5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좋은 문제여서 제가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등가속도 직선운동 개념을 이용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였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제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 직선 형태의 경사면. 근데 이제 문제를 이제 킹밖에 이런 식으로 내놓을 수 있죠. 이러면 이건 못 써. 물론 이거 말도 안 되지. 이 직선 형태의 경사면이 아니라 곡선 형태로 두면 이거는 못 씁니다. 등가속도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등가속도 직선 형태의 경사면인 경우에는 이 평균 속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좀 좋은 편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1번 요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그 완자계출표기에서 이거랑 거의 일치하게 생긴 놈을 우리가 본 적이 있다. 지난번에 이걸 풀어놓길 매우 잘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뭐 그냥 텐션이니까 T라 할 거잖아요. 그죠? 운동방향 반대로 마이너스 T. B 같은 경우는 운동방향 같은 방향 플러스 T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 근데 이게 뭐래? B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 몇 배? 2분의 3배니까 B는 오른쪽 위로 R자임 얼마라고 할래? 얼마라고 할래? F라고 할래? 얼마라고 할래? R자임 문자를 최대한 적게 쓰면 좋다. 우리 결국 방정식은 문자의 정체를 먼저 알아는 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면 좋냐? 3분의 2t 요게 제일 훌륭한 것 같아 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A 같은 경우는 가속도 똑같을 거잖아. 이게 사실은 2ma인데 요거는 3ma잖아. 그럼 이거 그냥 플러스 t네. 그쵸? A R자인 플러스 t고 A가 받는 것도 뭐 있냐?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중력 플러스 3mg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플러스 3mg 빼기 t는 뭐다? 플러스 t다. t의 정체는 2분의 3mg 확인. 그래서 바로 물어보진 않는데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 R자임이 얼마였어요? 3분의 2t였죠. 그럼 얘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3mg니까 그냥 mg입니다. mg. 2분의 3이고 나 지금 이거 저거구나. 바보다. 3분의 2t가 아니라 그냥 t죠. 쌀이 t니까 2분의 3mg입니다. 그 다음에 장력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어떻게 따질 거야? 그냥 외부임 한 일 하세요. 외부임 누가 있는데? 장력 2분의 3mg로 이동거리 얼마죠? h. 그래서 2분의 3mg 이 맞는 말이고요. A가 h만큼 운동하는 동안 AB의 중력 포텐셜 중력의 위치 에너지. 그래서 나는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 이걸 해봐. 그냥 운, 위, 역 쓰면 역학적 에너지 총배량 얼마야? 0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 위치 에너지가 3mgh 감소하겠죠. 그쵸? AR자임 얼마였죠? T 2분의 3mg였지. 그럼 R자임이 얼마야? 2분의 3mgh. B는 mgg. 그치? mgh.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5mgh가 증가하잖아. 위치 에너지는 2분의 5mgh가 감소할 거다.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이 얼마야? 0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5로 해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2번은 질문 없을 것 같고 혹시 내가 한 것 중에 질문 내가 안 해준 것 중에 질문 괜찮아요? 요 정도 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에 내용을 진도를 쓱 한번 나가보자. 자 어디까지 했었냐면 도르래까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냐 열, 마찰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아직 끝나지 않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 끝나지 않고 계속 문제에 튀어나오게 되는데 자 여러분 5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열과 에너지입니다. 자 이때 역학적 에너지와 열 얘기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 외부임이 일어날 때. 외부임이 한 일이 뭐가 됐어요?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었는데 근데 그 외부힘 중에 뭐 어떤 놈이 있냐 마찰이나 공기 저항도 당연히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부힘이죠. 근데 이 외부힘은 어떤 놈의 특징이 있냐 아니 마찰이나 공기 저항은 반드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운동 방향 반대예요. 운동 방향 반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켜요. 왜? 운동 방향 반대면 일의 어떻게 돼요? 음수지 그치? 마찰력이 한 일, 공기저항이 한 일은 반드시 음수입니다. 방해하기만 하고 공기저항이 도와줬어요. 이건 없어. 마찰이 도와줬어요. 이건 불가능해. 왜냐면 운동방향의 반대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 감소시킨다. 그래서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물체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저항에 의해 뭐로 바뀔까? 주로 이제 열에너지로 바뀝니다. 열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번지점프를 할 때 줄이 몇 번 튀어오르다가 멈춘다라고 하는데 공기저항이 또 있잖아요. 그치? 줄끼리 마찰도 있을 거야. 만약에 근데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어떻게 될까? 팅, 팅, 팅 언제 나와? 무한히. 못 나오죠. 그게 맞아요. 무한이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버리면 못 나오죠. 무한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찰이 있고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점차 진폭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렇게 딱 멈춰. 그럼 그때 이 사람이 와서 꺼내주는 거야. 이런 느낌. 용수열 단계에서 너무 움직이다 멈춘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엉덩이가 따뜻해진다. 뭐로 바뀌었어요? 열에너지로 바뀌었죠. 마찰에 의한 열에너지 등을 포함한 총에너지는 이게 보존이 된다. 물론 나중에 질량 에너지 등가로 가서 질량과 에너지 질량도 에너지 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질량과 에너지 합이 보존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가기 전에는 에너지의 총량이 보존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과 일의 관계, 줄이라는 과학자가 그냥 이제 좀 뻘짓을 해본 거야. 일의 양을 열로 정확히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열의 일당량, 일당 열이 얼마 발생하냐를 확인해 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1칼로리가 몇 줄이다? 4.2줄이다. 1칼로리랑 4.2줄이 등식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1칼로리가 4.2줄이랑 같다. 혹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이게 편할 수 있어요. 1줄은 4.2분의 1칼로리랑 같다. 요게 뭐 어떤 게 편하든.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칼로리를 먼저 계산했어? 그럼 그걸 줄로 바꾸세요 하면 1칼로리를 4.2줄로 바꾸면 되고 줄을 먼저 계산했어. 그러면 1줄은 4.2분의 1칼로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1줄이라는 말 자체가 4.2분의 1칼로리랑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는데 나중에 보통 1칼로리가 4.2줄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 결국 뭐로 바뀌어요? 열 에너지로 바뀐다. 열 에너지. 에이 뭐 이래? 열 에너지로 바뀐다. 열 에너지. 그래서 열과 일이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보통 이제 열로 가게 되겠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열로 바뀌게 된다.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 우리 에너지 보존 얘기할 때 내부 에너지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인데 이때 물체 자체의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럼 이건 내부 에너지가 아니에요. 뭐가 내부 에너지냐면 이 물체, 고체라고 해볼게. 고체 내부에 원자들이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원자들이 얘네들이 각각 랜덤한 방향으로 이렇게 질량 중심에 대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랜덤하거든요. 그렇죠? 이 움직임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운동 에너지를 각각 입자들이 하나하나들이 다 갖게 된다. 그럼 요 에너지를 요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요거는 내부 에너지 아닙니다. 내부 에너지 아니에요.
내부 에너지 뭐냐?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그러니까 물체를 이룬 입자들이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거나 고체 같은 경우는 뭐 액체 같은 경우는 그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기체는 더 활발한데 근데 그걸로 가지는 입자들의 그 랜덤한 운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우리가 보통 이상기체 이런 걸 얘기할 건데 이상기체는 뭐가 서로 없냐? 서로 그 상호작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인데 물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그 물체의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물체가 가만히 있어도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온도와 내부 에너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서 물체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놓고 있으면 좋은데 절대 온도 켈빈이 있잖아요. 절대 온도 켈빈이 이게 뭐에 대충 비례하냐?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에 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켈빈이 높아지면 입자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입자들의 속력이 빨라지게 됩니다. 질량이 증가할 건 아니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게 된다. 무작위한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액체 입자 운동,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제 끓이면 열을 받게 되면 이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고체 입자 운동, 망치로 이 못을 깡했어요. 자, 깡했어. 그러면 망치의 운동 에너지가 없어졌잖아요. 뭐 이게 어디로 가? 입자들의 내부 에너지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 망치한테 깡 맞으면 원자랑은 이렇게 충돌하게 되겠네. 그럼 운동량은 보존될 거잖아요. 그죠? 그 운동량에 의해서 입자들이 아래로 팡 발사되게 되고 그게 옆에 있는 원자들이랑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충돌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 가만히 있었던 상태보다 속력 자체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그게 어디서 왔냐? 망치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열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이 활발해진다. 그게 온도가 상승하는 케이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서 접촉면의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접촉면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왼쪽에 입자의 운동 상태, 이거 중요한데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활발해요? 기체가 제일 활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물질이라면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온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물질일 때. 같은 물질이라면 기체에서 온도가 제일 높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열 전달 방식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전도대류 복사가 있어요. 자, 전도는 뭐다? 전달. 옆에 있는 애들끼리 충돌. 이웃한 애들끼리 충돌. 그래서 딱히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애 때리는 거야. 학교에서 이게 앞에 있는 애 딱 머리 때리고 전달해본 적 있지? 맞아본 적은 있지. 누군가는 했지, 그치? 그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짜증나지만 앞에를 때리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래서 이 때림이라는 행동이 앞으로 쭉쭉쭉쭉 전달되는 거야. 요게 전도입니다. 그죠? 입자들이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입자들이 이동하지 않는 고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체는 입자들끼리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입자들끼리 충돌이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된다. 그 다음 대류는 물질이 직접 움직입니다. 물질이 직접 순환하면서 열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주로 유체, 고체보다는 액체나 기체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복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빛이에요. 빛. 그래서 매질의 도움 없이 전자기파라고 하죠. 기억나요? 전자기파의 형태로, 빛의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파동,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의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 우리 아까 얘기했었지만 내부 에너지가 누가 제일 컸었죠? 기체가. 온도가 같은 물질일 때 온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제일 크고요. 액체는 뭐 중간 정도 오게 되겠고, 고체는 내부 에너지가 가장 적은 상태입니다. 내부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서 내부 에너지가 늘어나려면 열을 어떻게 해야 될까?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흡열과 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는 언제 그러냐? 에너지가 많아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늘어나려면, 내가 오늘 지금 뭐 통장에 10만 원 있었는데 내일 20만 원 되려면 10만 원을 어쨌든 어떻게든 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느낌인 거고, 에너지가 많았는데 줄어들려면 내 에너지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줄어들지, 그치?
그럼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기화열로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소리지. 액화열로 방출하게 된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기화열을 흡수하고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제 내가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럼 흡수해야 되고 에너지 감소한다. 방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 상태 변화 때는 뭐가 안 바뀌지? 물질? 온도가 안 바뀌어요. 온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상태 변화 시에는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 에너지가 있는데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만 쓰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했었던 기억이 있죠? 끓는 점 뭐 이런 데에서 온도가 안 바뀌고 일정하게 유지되잖아요. 뭐 순물질의 경우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때 온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그런 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잠열, 혹은 수문열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잠열, 수문열이라고 하는데 이때 상태가 변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수문열, 잠열이라고 합니다. 또 이때 물의 잠열과 기상현상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거 지구과학에서는 사실 좀 중요하게 다루죠. 알아만 두면 될 것 같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이때 잠열과 상태 변화 이때 얼마만큼? 요만큼 요때 요 시간 동안 그 공급한 열이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잠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융해열이랑 기화열이랑 누가 커 보여요? 기화열이 더 큰 거예요. 왜? 이제 가열하는 그 열량, 시간당 들어간 열 에너지 똑같다라고 간주한다면, 가스레인지 똑같이 켜놨다고 간주한다면, 이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는 그 열량이 더 많이 투입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기화열이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문제들을 좀 풀어보기 전에 그냥 쉬었다가 옵시다. 지금 51분이니까 쉬었다 6시 1분에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좋아요.